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주제로 탐구를 한 도원고등학교 화로구이 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 탐구 내용과 결과, 평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원이 무엇입니까? 수원은 왕갈비로 유명한 맛의 고장, 그것이 바로 수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이 화로구이에는 이 화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로에는 고기를 굽는 열 외에도 많은 폐열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폐열을 사용하여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 사용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탐구 내용과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할 충전기에는 열전 소자가 들어가는데 열전 소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알루미늄 블록을 설치하고 아두이노와 두 개의 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온도차와 전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팬이 없는 경우 이 두 개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여 온도차를 유지하기 위해 팬을 사용했을 때도 대조해 보았습니다. 탐구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온부의 열이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팬이 없을 때는 1분 50초 정도, 팬이 있을 때는 6분에 온도차가 2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팬이 없는 것보다 팬이 있을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 다 온도차가 큰 쪽에서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온도차와 전류는 비례한다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냉각 성능 개선을 위한 탐구입니다. 탐구 과정에서는 여론으로 미니 화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히트 파이프가 사용된 쿨러를 이용하면 일반 쿨러보다 더 높은 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실험 결과 일반 쿨러에 비하여 최대 온도 차이가 그리 나지는 않았지만 25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유지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었습니다. 또한 히트 파이프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점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성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쿨러가 회전되지 않은 상태와 90도로 회전된 상태의 냉각 성능 차이를 탐구했습니다. 실험 결과 회전시켰을 때 냉각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 점은 중력보다는 저온부와 열원의 거리가 쿨러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전시켰을 때는 열원과 알루미늄 판의 접촉 면적이 넓었고 설치 시 차지하는 공간이 더 뛰어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쿨러 종류에 따른 냉각 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히트 파이프가 적용된 세 개 회사의 CPU용 쿨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쿨러의 팬을 제거하고 냉각 성능을 비교했을 때 고온부와 저온부의 최대 온도 차이가 1.3도 이내의 차이가 났지만 출력 전압에서는 열전 소자와 접촉하는 면적의 차이로 인해 쿨러 마스터 제품이 0.1V 정도 높은 출력을 보였습니다. 약 1.2W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진 팬을 별도의 DC 전원에 연결하여 최대 전류를 측정했을 때 팬이 없을 때에 비해 값이 증가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서 팬의 위치를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고온부와 저온부 사이에 차단판을 설치했을 때 32mA의 추가적인 전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통해 팬을 추가하여 얻게 된 이득은 0.12W로 팬 소비 전력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지만 뒤에서 설명할 다른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 효율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온부의 발전 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온부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구했습니다. 열 전도 과정에서 열 전달률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고온부로 열을 전달해주는 알루미늄판의 두께를 증가시켜 열전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공 편의성을 위해서 얇은 알루미늄판을 3장까지 겹쳐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루미늄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압의 크기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온부로 전달되는 열량이 증가하여 고온부의 온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저온부의 냉각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알루미늄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압의 상승폭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화로에서 공급되는 열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화로의 온도를 높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선 탐구를 바탕으로 실제 발전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르고 구부리고 뚫고 만들고 붙이고 또 붙이고 조립하고 또 붙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 DC-DC 컨버터라고 직류 변압기를 이용해서 회로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붙이고 조립하고 자르고 조립하고 이 다음에 나올 것은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실물로 준비했습니다. 오 실수. 그리고 이제 이 발전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출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출력 테스트는 저기 보시는 저 7.2W를 소비하는 LED를 연결하여 펜을 회전시키지 않는 경우, 최고 속도를 회전시키는 경우, 최저 속도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펜은 최고 속도일 때 260, 최저 속도일 때 100mAh를 소모하는 것을 저기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것은 펜의 회전 속도에 따른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온부의 온도가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도차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나온 탐구 결과를 모두 종합했을 때 펜의 속도에 따른 전류가 실제로 발생하는 양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실제로 생산된 전력은 핸드폰을 원래 충전할 때 필요한 전력의 거의 8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어떻게 해야 저희의 탐구를 더 발전시켜서 실제 원하는 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